YTN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강민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환 소장님, 이세환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곳곳에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과거 전쟁의 역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박사님, 기자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 전쟁을 연구하고 또 탐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건 격동기잖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평화로운 시대를 더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라는 건 교훈을 뽑아내고 사회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자는 것인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태풍이 와야 바다 밑에 있는 이게 다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뭐 화학에서도 뭐 태우거나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그 사회가 가진 어떤 모든 역량, 구조적인 모습, 특징,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떤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한 프리즘과 역사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뒤집어 엎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연구가 필요하고 전쟁이 아니라 일반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도 전쟁사가 굉장히 프리즘의 역할을 해준다. 네. 좋은 말씀. 전쟁은 프리즘이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인류 역사라는 게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거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자 그럼요. 비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은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리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예측이 실패 혹은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안다면 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의 위험에 좀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쟁은요 우리의 프리즘이고요.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을 우리는 막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해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주년이 됐고요.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7년이 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때부터 한반도에 포소리가 없어지긴 했죠.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네, 무엇보다 이 같은 민족의 비극이라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이 분단의 아픈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세계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전전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전협정과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아닌 정전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국 전쟁은 67년 동안 멈춰져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장기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은 우리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다. 전쟁 없는 세상, 불안정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정전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협정. 정전협정 67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긴 정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전협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적대행위, 그러니까 싸움을 이렇게 법률용어는 이렇게 어려워. 그냥 잠시 쉬자 그러면 되는데 하여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건데 원래 정전협정은 전쟁사에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1시간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하고 뭐 서로 부상병을 해소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휴전 이런 식으로 있었죠. 해서 있었죠.
근데 이처럼 몇십 년씩이나 정전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전협정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한반도 전체의 90%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히든 카드가 있었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 이제 유엔군의 히든 카드였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북진 통일이 사실상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0년 11월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하고 급기야 이듬해인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내줍니다. 이게 우리가 145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을 하죠. 그리고 이 이후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그 38선 부근에서 서로 고착화돼서 싸우는 이런 전쟁 양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정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거의 한 1년쯤 됐던 1951년 6월 23일에 유엔 주재 소련 대사 야콥 말리크가 유엔에서 이제 라디오 연설을 한번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양측이 정전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 협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하고 있던 이 시점에서 왜 정전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사실상 이 시점이 되면 북한군 전력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북한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이후에 북한군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기보다는 주력이 아니에요. 그 주력은 중공군이 했어요. 중공군이 맡았는데 서울을 처음에 다시 탈환할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펑더아이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이거 이렇게 가다간 한반도에 대한 적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요.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보다 희생이 컸어요. 그러니까 쉽게 밀어붙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공군이 들어오고 그 뒤에 소련이 있는 걸 아니까 자칫 잘못하다는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론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도 정전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국 전쟁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 소련, 중공에다 유엔 다른 나라들까지 수많은 나라가 얽혀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은 거죠.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중공도 더 이상 이제 우리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정전협정이라는 건 정말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판문점에다가 회잠을 놓고 이제 이 진격을 저지시켜서 순정치적 의도로 만들었다. 근데 어쨌든 정전협정이 타결된 거는 또 이 한국 전쟁이 국제 전쟁이다 보니까 전 세계 초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뭐 이제 그만하자 싶고 여기 이제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도 걸리고 이러면서 복잡하게 진행이 됐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전협정 때문에 이제 무려 2년이나 지속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할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허무한 거지 이게. 뺐으면 물러나라고 다시 그러고 뺏기고. 뺏기가 아니야. 뺐으면 야 그럼 너무 나갔어. 다시 뒤로 와. 왜냐하면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뺏기지만 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의미한 희생을 치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렇게 해서 2년을 끌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커 미군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이제 당시 사령관이었던 팽도하이의 사인으로 정전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협상문을 보면 우리의 사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휴전 협정에 겉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내실로는 이 휴전 협정 다음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전 협정이기 때문에 양측 사령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주석이면서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고 중공군은 별도의 지원부대로 참전했기 때문에 또 중공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엔군 체제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대표로 서명하니까 빠졌다는 설. 또 하나는 당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미군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다는 설도 있는데 전시작전권 문제는 좀 오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설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전협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 군대가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이 조인되는 순간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는 중공군은 강하나 건너가면 돼요. 지금도 철교로 마음대로 먹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련의 경우도 강하나 건너가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유엔군들은 사실 소수병력이었고 주력은 미군인데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의 안보의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한다고 걱정해 주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1950년에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 군대가 다 빠져나갔을 때에 이건 정전협정이니까 얼마든지 깨고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당시 국제정세나 미국의 태도를 볼 때 또 개입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전협정은 유엔군하고 북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거는 미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이 상호방위조약 이런 걸 맺질 않아요, 원래. 그래서 이것도 복잡한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걸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정전협정에 우리는 빠져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중에 뭐 정전협정하고 나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소련하고 중국하고 다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이라는 건 조약문을 봐도 정말 임시적인 정전협정인데 마치 종전협정 이렇게 의식이 되는 것처럼 그 뒤로 7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강대국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협상문을 보면 주체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유엔군, 인민지원군이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정전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정전협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정전을 하자. 왜냐하면 싸우질 않아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평화적으로 풀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최초 제안에는 일단 정전을 한다. 그다음 이제 한반도 문제가 남아 있잖아. 이 한반도 문제는 3개월 후에 유엔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휴전이 3개월이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이 조약 자체는 휴전, 정전, 일단 그만 싸우고 다음 문제는 말로 하자라는 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양측 사령관들끼리 협정을 한 겁니다. 협정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은 어땠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랬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뭐 시위도 많이 일어났죠. 정전협상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런 등등등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 일방적으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방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UN 16개국 그 참전국들이 보는 앞에서 사인을 했죠. 이때 우리가 배제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좀 빌미를 제공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정전협정 당사국이 한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정전협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종전협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전협정을 하려면 미국과 해야 되고 한국이 우리하고 종전협정을 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전협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전협정이 가장 중요한 게 비무장지대 설치예요. 지금 현재 교전 상태에서 북측, 남측 각각 2km씩 해가지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그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면 안 된다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비무장지대에서만 어떤 그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비무장지대에서 양측을 향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골자인데 북한군은 뭐 얼마 전에도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남측을 향해서 총격하는 예가 정말 많았었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거 따지다 보면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무장지대 안으로는 전차나 장갑차, 항공기 등등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DMZ를 이제 수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정경찰이라는 편말을 단 인원이 들어가서 군인이 아닌 경찰의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췄다. 이후 67년이라는 긴 정전체제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지금은 정전협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당시엔 다 휴전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뉘앙스가 휴전이 더 짧고 긴장감을 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당시 분들은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그 휴전선 인근 근처에 살던 분들은 가족 간에 잠깐 왔다 갔다. 헤어진 네. 뭐 왔다 갔다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아마 그때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는 이렇게 긴 세월이 갈 줄도 생각을 못했겠지만 긴 세월이 가면 잊어버릴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것도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2018년 내로 종전협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종전협정을 맺게 되면 북한하고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빌미가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빌미가 됨과 동시에 이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비핵화보다는 제재 완화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잖아요. 이게 불안한 평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평화를 이제 종전이라는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민족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아닌 종전협정을 맺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전쟁관 아니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외면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쟁과 사람에서는 좀 더 전쟁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 전쟁사 중 유독 정전협정이 많았던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는 왜 116년 동안 정전과 싸움을 반복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100년 전쟁 중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뤄진 영국과 프랑스의 정전협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년 전쟁, 정전과 싸움을 반복하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